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맞은 S-오일이 지난해 34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6개 계열사 인력 1000여 명이 다음 달 초부터 옛 한국전력 본사 건물로 입주합니다. 백화점 업계가 매출 회복을 위해 대규모 해외 명품 브랜드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1월 한 달 전셋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줬던 건 연기금의 매수였습니다. 하지만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까지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가 함께하지는 못했는데요. 결국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 1950선 아래에서 조금은 아쉽게 2월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0일 전날보다 0.09% 내린 1949.2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27억 원어치 국내 주식을 내던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기관 역시 23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투신에서 1531억 원어치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개인만이 1,424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전기가스, 증권, 통신 등이 1에서 2%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소식에 증권주들도 1.06% 상승했습니다. 반면 포스코의 지난해 4사분기 어닝쇼크 여파에 철강이 3.59% 고꾸라졌으며 보험, 의류정밀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4사분기 어닝쇼크 여파에 7.68% 급락했고 삼성화재, 네이버, 삼성생명 등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배당 확대 기대감에 SK텔레콤이 1.76% 상승했고 현대차, 한국전력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0.37% 오른 136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26% 내린 591.5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0전 내린 1,093원 5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한편 KT가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닷새째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이 밖에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있다죠.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T가 지난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영향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KT는 30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2,9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 손실은 9,655억 원을 기록해 적자를 이어갔고 매출액은 같은 기간 1.6% 감소해 23조 4,2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T 관계자는 지난 4월 8,3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감가상각비와 마케팅 비용 증가 여파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은 5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5%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년 사이 65% 급감해 43억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같은 기간 4.5% 증가해
2조 6,5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자 확대와 기업 간 사업 성장 효과가 매출을 소폭 증가시켰습니다. KSS 해운은 지난해 22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해운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SS 해운이 지난해 달성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6.1% 증가한 수치입니다. KSS 해운이 지난해 초대형 가스 운반선 인수를 통해 가스 선대 수익을 200억 원가량 늘린 효과를 봤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연료 비용이 감소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6% 증가한 1,375억 2,6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9.8% 늘어난 210억 3,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김창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S-오일은 사상 최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오는 2월과 3월에 실적을 발표하는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도 대규모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정유사들의 성적표 공개가 시작됐습니다. S-오일은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28조 5,576억 원, 영업손실 2,58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대비 매출액은 8.3% 감소했습니다. S-오일이 영업손실을 낸 것은 원유정제시설 상업가동 첫해인 1980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부문별 실적을 보면 정유 부문에서 6,98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정유 부문 거액 손실로 석유화학 1,820억 원과 윤활기유 2,578억 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급락한 지난해 4분기에만 3,100억 원의 재고 손실이 나면서 4분기 영업 손실은 2,1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거액의 적자를 내는 것은 재고 손실, 즉 수개월 전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사뒀던 원유를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싼 값에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S-오일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적자의 원인은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시차를 두고 미리 사놨던 고가 원유가 나중에 투입되면서 발생한 그 재고 손실량이 절대적이거든요. 정유회사들은 거의 운영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머지 정유회사들도 4분기 실적은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정유사사 전체의 정유부문 매출은 87조 7,336억 원, 영업손실은 9,711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4분기 정유사들의 재고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유사사의 지난해 정유사업 부문 손실이 2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 SK에너지와 GS칼텍스의 영업손실이 각각 5천억 원대와 4천억 원대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설비 규모가 작은 현대오일뱅크는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도입량을 최소화하는 등 재고 손실을 최소화해 정유 4사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업계에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오펙 총회 이전까지 유가 약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의 실적 악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말 전남 나주시로 이주하면서 주변 상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이 당장 다음 달부터 일부 계열사를 입주시켜 주변 상권 살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옛 한전 건물입니다. 지난해 말 한전이 전남 나주시로 이주함에 따라 현재 이곳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 본사 부지 인수자로 확정된 이후 삼성동 주변 건물의 매매가, 임대료, 권리금 등이 일제히 오르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한전 본사 인력이 일제히 나주로 이전하면서 인근 상권은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요, 지금. 뭐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요. 한전이 이동하면은 그렇게 뭐 큰 타격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동하고 나니까 자리가 많이. 결국 삼성동 시대를 준비 중인 현대차그룹이 주변 상권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위아 서울 사무소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6개 계열사의 인력 1000여 명을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건물로 입주시킵니다. 현대위아 서울 사무소 임직원 70여 명은 다음 달 2일부터 옛 한전 본사 건물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현대위아에 이어 2월 하순에는 현대글로비스가 본사를 이전하고 현대종합특수강 서울 근무 인력들도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또 현대파워텍,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일부 부문들도 상반기 내 옛 한전 건물로 입주합니다. 아직 건물의 소유권은 한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하게 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한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전 부지와 옛 본사 건물은 매입대금 납입이 완료되는 올 9월 이후 현대차그룹으로 소유권이 최종 이전됩니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옛 한전 본사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권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조기 입주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전하는 계열사들은 9월까지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공사가 시작되면 또 한 번의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중 기존 임대 계약 등을 감안해 입주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주변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건물 내 구내식당도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후에는 한전 부지 내 남은 공간도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백화점들이 명품 패션 재고 처리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 물량과 할인폭으로 매출 부진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의지인데요. 명품이라 불리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도 불황 앞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한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명품 세일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붐비는 행사장. 평소 한산한 쇼핑 모습을 보이는 이른 시간대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백화점 업계가 대규모 해외 명품 브랜드 할인 행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명품 브랜드가 행사에 참여해 평소 갖고 싶었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설특수를 노린 행사와 겹치면서 백화점 측은 얼었던 소비가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저희 유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때문에 예년보다 빠르게 해외 유명 브랜드 대전을 준비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설특수를 두 가지 모두 누리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백화점들은 1년에 2번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2월과 8월에 해외 명품 대전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참여 브랜드 수나 물량으로 볼 때 역대 최대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행사 제품도 800억 원 규모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본점에서는 2번에 걸쳐 대대적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500억 원 규모의 해외 명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도 행사 기간을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기고 지난 8월 행사보다 물량을 2배가량 늘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본점과 무역센터점에서 800억 원 규모의 해외 패션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명품 세일전이 가능했던 것은 겨울 시즌 오프 이후에도 명품 재고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명품도 극심한 소비 위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유통업계가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 심리. 백화점 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명품 할인 행사가 반짝 특수가 아닌 매출 반등의 계기로 작용해 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1월 한 달 전셋값 상승률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2% 오르며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방학 학군 수요와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물건 감소로 전셋값이 오른 데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동안 1.06%나 오르면서 1월 기준으로는 2.74%가 올랐던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0.57%, 강동 강서구가 0.29%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했습니다. 서초와 강동구 등은 재건축 단지 이주로 인해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역시 지난주 대비 0.07% 오른 가운데 안산, 과천 등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매매 가격은 서울이 0.05%, 경기 인천이 0.04% 각각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9%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월보다 0.9%를 기록해 지난해 9월 마이너스 0.8%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광공업 생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같은 달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및 부품 등의 생산 호조에 힘입어 전월보다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년간 전체 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쳐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건설업이 줄어든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작년 산업생산 증가율 1.1%는 최근 저성장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금융위가 변동금리 일시 상환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갈아탈 수 있는 2%대 후반의 고정금리 상품을 오는 3월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부 조민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자만 갚으면서 빚은 갚지 못하는 기존의 대출 상품을 대출 구조를 아예 바꾸게 돼서 장기 고정금리식으로 분할 상환하겠다는 금융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3월 중으로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9일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밝혔습니다. 금리는 최저 2% 후반대 수준인데요. 대출 원금을 전액 분할 상환하는 경우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 2.9%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평균금리는 3.5% 수준입니다. 또 최근 시중에서는 2.9%대의 변동금리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정부가 내놓은 상품에 가입하면 훨씬 낮은 고정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대출 구조를 개선해서 금리 위험이나 만기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조건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 가능할까요? 네, 가령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지난해 4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5년 만기 3.5%의 변동금리로 일시 상환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았다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이자는 58만 원입니다. 만기 때마다 기간을 연장해 20년 동안 갚는다고 가정하면 이자 부담액은 대략 1억 4천만 원가량 됩니다. 이를 20년 만기에 2.8% 고정금리 상품, 즉 원금 전액을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갈아타면 매월 부담액은 이자의 원금이 더해져 109만 원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총 이자 부담은 1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것과 더불어 원금을 미리 갚아나가기 시작하므로 갈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즉 상환 여력만 된다면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셈입니다. 아울러 20년간 총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매력적인 상품인 만큼 가입 조건에 대한 궁금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면서요? 네, 우선 신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정책 목표가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 만큼 당국은 기존 대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자들도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원칙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상관없이 이번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미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 중 최초 몇 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당국은 3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변동금리로 보고 전환을 허용하는 반면 5년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한 대출은 갈아타기를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고 제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담 후 EU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또 EU는 러시아 당국자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 관련자 가운데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9월 평화협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추가 제재를 마련하는 작업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작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병합 이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를 포함한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재는 오는 3월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악화하면서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베르트 쿤더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오늘 모든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제재 연장에 찬성했다면서 러시아에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중앙은행이 크로네화의 과도한 절상을 막기 위해 열흘 사이에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어제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35%에서 마이너스 0.5%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덴마크 사상 최저 기준금리입니다. 수시로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덴마크 중앙은행은 지난 19일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2%로 낮춘 데 이어 22일 또다시 마이너스 0.3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크론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크로네를 판 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텐 빌토프드 덴마크 중앙은행 공보과장은 어디에서 위험이 오는지 알 수 없다며 국내와 해외 모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공보 상자에는 개입과 금리 변화라는 두 개의 도구가 있다며 이 도구들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덴마크 중앙은행이 올 들어 153억 달러 상당의 크로네를 풀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스무스 구담 한데스방켄 이코노미스트는 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 알리바바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글은 모바일 광고에서의 경쟁이 심해졌고 알리바바는 웹사이트 광고료보다 모바일 광고료가 싼 탓에 매출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구글은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81억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톰슨 로이터가 집계한 분석가 전망치 평균 184억 6천만 달러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4분기 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 41% 많은 47억 6천만 달러입니다. 구글의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모바일 광고 시장의 경쟁 격화와 환율 변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이마케터에 따르면 구글은 2013년 글로벌 모바일 광고 시장의 47%를 차지했으나 작년엔 시장 점유율이 41%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알리바바는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42억 2천만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44억 4천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적입니다. 알리바바의 4분기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떨어진 9억 5,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알리바바가 모바일 쇼핑을 강화하는 가운데 웹사이트 광고료보다 모바일 광고료가 싸 매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